자, 이번 시간에는 67회 FAT 1급의 실무 수행 평가 문제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슬림하자 회사 코드 3267로 준비해 주세요. 회사 코드 3267. 네, 회사 코드 3267. 자, 슬림하자 회사는 운동용품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 문제네요. 슬림하자는 대표자 변경으로 역삼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받았다.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하여 대표자 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하고 업종 코드도 등록하시오. 세 가지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 가야죠. 네, 거기서 대표자 이름부터 확인하시고 박현웅으로 붙이고 주민번호는 그 밑에 6번에 있습니다. 731001 1734 911 그리고 업종 코드를 여기 10번에다가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523931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 설명과 수행 과제를 정확하게 읽고 대표자 이름, 주민번호, 그 다음에 업종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1번 문제 끝입니다. 다음에 2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수정 문제입니다. 슬림하자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미지급금에 대해서 초기 2월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거래처별 초기 2월 기초정보관리의 맨 끝에 있죠. 클릭하시고요. 미지급금을 찾아서 클릭을 먼저 합니다. 자, 미지급금 부채니까 약간 아래쪽에 있죠. 미지급금을 찾아서 클릭하시고 코드란을 여기 오른쪽에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서 검색을 해줍니다. 키보드로는 F2 키를 눌러서 검색하면 됩니다. 스마만 입력하시고 엔터. 그래서 스마트 광고 엔터 하시고요. 여러분 거래처 검색하실 때 두 글자만 입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80만원 2800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도 더블 클릭한 다음에 법인만 입력하든지 또는 회계만 입력하고 찾으면 됩니다. 확인 300만원 입력하시고 엔터. 또 우리카드 우리카드 99602 620만원. 이렇게 미지급금의 3개 거래처의 코드와 금액을 정확히 입력을 한 다음에 이것도 확인해 줘야 돼요. 밑에 차액이 0으로 나왔는가를 확인하셔서 0이 아니면 여기 금액이 잘못 입력된 거니까요. 고쳐줘야 됩니다. 자, 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초기 2월을 정확히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 첫 번째 문제. 증빙에 의한 거래자료 입력 문제네요. 사무실 에어컨을 수리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입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때 개정 과목 뭘 써야 될까요? 유은정님 개정 과목 뭐 써야 될까요?
네, 수선비 맞습니다. 수선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0월 7일 일반 전표에 입력해 볼까요? 일반 전표 입력에 10월 7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출금하시고 수선해서 820번 수선비로 해야 되고요. 거래처와 적용은 그냥 지나가셔도 좋습니다. 25,000원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말이죠, 이렇게 내는 수도 있어요. 수익적 지출이라고 안 하고 이 부분을 자본적 지출로 문제를 낼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을 때 수선비 대신에 우리 무엇을 써야 될까요? 이단비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 했을 때는 뭘로? 그렇죠. 비품. 에어컨이 비품이니까 그때는 비품으로 회계 처리하시는 거고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하면은 수선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 하면은 자산 처리하라는 거니까 비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죠. 어음 거래 문제가 나왔습니다. 매 회차마다 어음 문제는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자, 10월 17일 바디케어의 외상대금 1,770만원 중 일부는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어음 발행해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기합수표로 지급했어요. 1.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 외상대금이 모두 1,770이었습니다. 이것 중에서 570만원 여기 위에 나오죠. 이것은 뭘로 처리할까요? 570만원은 지급어음 밑에 지급어음. 자, 지급어음은 등록된 어음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요. 어음 등록 작업은 생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급어음이라는 개념 과목 하나 찾아냈고요. 여기 외상대금은 개념 과목이 뭘까요? 그렇죠. 외상매입금이죠. 외상매입금 지급했으므로 부채감소 차변에 오는 거고요. 지급어음은 새로 발행했으므로 우리가 의무를 이행해야 되니까 부채 증가 대변, 지급어음 대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770 중에서 570은 어음을 발행했지만 나머지는 수표로 받았어요. 현금. 그렇죠. 수표는 현금입니다. 자기합수표 현금 받았으니까 차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이 아니고 실수. 지급했죠. 자기합수표 대변 되겠습니다. 대변의 현금. 그래서 차변 요소 하나에 대변 요소 두 개인 거래입니다. 입력해 볼까요? 자, 10월 17일 일반 전표에다가 10월 17일로 날짜 수정하시고요. 날짜 수정하시고 차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바디케어 거래처 코드로 넣어야 돼요. 바디케어 금액은 177000000 대변에 지급어음 거래처도 바디케어에 지급했죠. 우리가 거래처는 똑같습니다. 바디케어 570만원 어음 발행했습니다. 나머지는 현금이죠. 대변에 101번 현금 방향키로 쭉 가신 다음에 1200만원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기합수표는 현금이다. 자,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감소 거래처 바디케어 정확히 해야 되고요.
대변의 지급어음 부채 증가, 바디케어 거래처 지급어음도 똑같고요.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급어음줄을 클릭하시고 F3 눌러서 수행과제 2번 자금 관련 정보 입력해야죠. 자, 발행 맞습니다. 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에 어음 상태 발행 그대로 두시고 어음 번호는 등록된 어음을 쓰라고 그랬어요. 더블 클릭으로 등록된 어음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만 있기 때문에 빨리 찾을 수 있겠어요. 확인. 자, 엔터에서 커서가 어디로 가는가 볼까요? 발행일로 커서가 갔습니다. 발행일 10월 17일 맞죠? 네, 엔터 쳐서 어디로 갔어요? 만기일로 갔죠? 만기일은 고쳐야 되겠네요. 지급기일로 고쳐주세요. 2024-1217로 이건 수정해야 됩니다. 네, 지급은행과 지점은 어음 등록할 때 등록된 그 은행과 지점이기 때문에 엔터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발행했을 때 등록된 어음을 이용할 것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많이 내요. 네, 하지만 만약에 어음을 등록하시오라고 수행과제에 나와 있으면 여러분이 어음 등록 단추 이걸 눌러서 등록을 먼저 수행하시고 전표를 입력하고 자금 관리하시고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등록된 어음을 쓰기 때문에 나중에 자금 관리할 때만 찾아서 자금 관리만 해주면 되겠죠. 네, 어음 관련 문제, 지급어음 발행하는 문제를 냈군요. 다음 세 번째 문제는 계약금 지급이라는 주제입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대한무역에 상품 500만원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은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네, 대변 되겠습니다. 자, 계약금 우리가 지급한 거예요. 이게 차변으로 와야 되죠? 지급했으면 우리가 권리가 발생합니다. 상품을 받을 권리가 생겼어요. 자, 이 권리를 개정 과목 뭘로 하죠? 예, 선급금이죠. 계약금 지급한 것은 선급금이라는 채권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선급금 이렇게 전표 입력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10월 21일로 날짜 바꿔주시고요. 10월 21일이죠. 차변의 선급금 거래처를 넣어야 됩니다. 대한무역이죠. 대한무역 500만 원이 아니고 150만 원입니다. 차변이 103번 보통예금 대변이죠. 예,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보통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 보통 150만 원. 이런 문제죠. 자, 계약금 지급했을 때는 차변의 선급금, 계약금을 받았을 때는 대변의 선수금입니다. 자, 다음은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라는 주제이고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10월 28일 출장을 마친 영업부 직원의 여비를 정산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10월 24일 거래를 참고하여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10월 24일에 가지급금을 얼마 가지고 왔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여비 정산서를 보니까 50만원 가져갔다고 여기 지급받은 금액 나와 있네요. 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10월 24일 걸 조회해 볼까요? 네. 가지급금 박용찬 50만원 자산 잡아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오늘은 대변에 가야 되겠습니다. 가지급금이. 그러면 날짜를 이제 10월 28일로 고쳐주시고요. 10월 28일 대변에 가지급금 먼저 한번 넣어볼까요? 가지. 박용찬이었죠. 거래처가. 코드에다가 박용 대변에 50만원 입력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산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50만원을 가지고 갔는데 지출액은 5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의 차익이 발생했는데 자료 설명에서 보면 5만원의 차익을 현금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5만원 입력할 수 있겠죠. 자, 대변에 101번 현금이 5만원입니다. 방향키로 쭉 가서 5만원. 네. 자, 정산 내역 계속 보겠습니다. 자, 차액 5만원 현금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지출 내역을 보면 숙박비 27만원, 식비 15만원, 교통비가 13만원 이렇습니다. 이 세 개는 하나의 계정으로 처리해야 될 내용이죠. 뭔가요? 계정 과목이? 네, 여비 교통비죠. 네, 그래서 여비 교통비를 다 더하면은요, 30, 42만원에 55만원이죠. 여비 교통비 55만원이 됩니다. 차변에 여비 교통비 812번 55만원. 이런 내용입니다.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사원 이름으로 꼭 코드로 입력해야 한다는 거. 네, 가지급금 거래처 코드 꼭 필요한 것이죠. 네, 여비 정산하는 문제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해보는 문제는 아니죠. 네. 코드를 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다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근데 현금에는 박용찬을 넣나요? 그러니까 그냥 다 코드를 어디에 코드를 넣을지 헷갈리니까 그냥 다 넣어도 상관이 없는지 시험 볼 때도. 그런데 잘못 넣으면 오히려 틀리니까. 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다 넣어도 평가 문제에서 관계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박용찬을 다 넣는다 예,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 문제에서는. 네. 그런데 다 넣는데 만약에 외상매출금하고 지급어음이라는 외상매출금하고 뭐가 있을까요? 네. 하여튼 외상매출금, 보통예금 이러한 계정 과목이 있는데 외상매출금 거래처하고 보통예금 거래처가 서로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거래처를 다 넣으면 그건 틀린다 이런 말이죠. 예, 지금 이 문제에서는 가지급금만 거래처가 정확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거래처하고 관계없는 계정 과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거래처가 입력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평가 문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정 과목을 우리가 코드로 꼭 넣는 게 뭐예요? 채권, 채무, 은행 관련 계정 과목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지급금은 뭐였느냐? 가지급금은 채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지급금. 그래서 가지급금은 우리가 직원별로 관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거래처 코드가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신용카드 매출 전표인데 왜 일반 전표 문제로 냈을까요?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에 엔진 오일을 교체하고 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후 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이랬어요. 자, 요 9,000원의 부가세 공제를 못 받는 이유는 승용차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네.
99,000원 모두를 비용 처리해야 될 텐데 수익적 지출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어떤 수익적 지출이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에어컨을 수리할 때는 우리가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죠. 자, 그러면 이희정님, 요거 승용차의 엔진 오일을 바꿨어요. 수익적 지출일 때 수선비인가요? 예, 차량 유지비입니다. 수선비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량 유지비 99,000원, 미지급금 99,000원. 이렇게 해야죠. 자, 입력할까요? 날짜가 카드에 나와 있습니다.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로 고쳐주시고 차변의 차량 유지비 800번대 거 써야죠. 822 쭉 가셔가지고 99,000원 대변이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채무이기 때문에 카드사로 신용카드에 보니까 카드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카드라고 되어 있네요. 거래처 코드 우리카드 입력해 주시고 99,000원. 이렇게 미지급금의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별로 관리가 필요하죠. 거래처 코드 꼭 넣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문제를 이렇게 내는 수 있어요. 물론 뭐 엔진 오일을 교체했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문제를 내는 게 말이 안 되지만, 만약에 승용차에 어떤 수리를 했다, 어떤 뭐 대대적인 수리를 했다 이러면서 자본적 지출이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엔진 오일로 문제를 내지는 않겠지만 승용차를 뭐 상당히 많이 수리했다 그러면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 했습니다. 그러면 이희정님 뭘로 처리하면 될까요? 그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할 때는 개념 과목이요? 수익적 지출이 차량 유지비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봐야 되니까 차량 운반구로 처리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됐어요. 이 문제에서는 차량 유지비 처리하는 게 맞죠. 대변은 미지급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전표 문제가 다 끝나고 부가가치세 문제로 넘어가서 같이 또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가가치세 과세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죠. 네, 과세매출이라는 건 11번 유형입니다. 자,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고요. 미리 받은 계약금 30만원을 제외한 잔액은 이번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1번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키를 이용하라.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네, 자 7월 12일로 우리 입력합시다. 매입매출전표 실행하셔가지고 날짜는 7월 12일로 고치시고 빨강색 거래명세서도 11번입니다. 분명히 2개 이상이므로 상단에 있는 복수거래 단추를 클릭해서 입력해 줍니다. 스피닝 바이크 수량 2개 단가 150만원 엔터로 가시고 고무 덤벨 세트 2개 100만원 그리고 확인. 합계금액이 550만원 나왔는데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처 코드는 공급받는 자 운동사랑 전자세금란은 비워둬야 되는 문제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죠. 3번 혼합. 자,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 그리고 대변의 상품 매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 매출 거래니까.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차변 정리하겠습니다. 계약금 선수금이라고 자료 설명에서 계정 과목과 금액을 정확히 알려줬어요. 그래서 선수금 부채 감소 차변에 와야죠. 30만원 차변에 입력하시고 엔터. 또 차변 잔액은 이번 달 말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말일에 받아야 될 것은 뭘로 해야 돼요? 외상매출금 맞죠? 108번 외상매출금. 나머지 금액은 밑에 잔액이 나옵니다. 520만원 나오죠? 5200 플러스 마지막에 탭키. 탭키 눌러서 여기 거래처 수정할 것이 혹시 없는가 보시고,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가도 잘 확인하시고 나서 이제 수행과제의 2번을 하러 가는 거죠. 수행과제 2번은 회계 메뉴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하는 겁니다. 클릭하고 날짜를 고쳐야죠. 7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로 날짜를 입력하고 엔터를 이렇게 3번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체크박스 체크하신 다음에 위에서 전자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그리고 발행 눌러주시고 발행되었습니다 하면은 확인 눌러주시고, 그리고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눌러주시고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국세청 신고 상태에서 미전송이라는 걸 체크하고 매출조회 눌러주시고 발행 단추 누르고 안내에서 확인 누르고 또 안내에서 확인 누르고 이 열린 창을 닫고 또 한 번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 하고 나면은 분계 혼합을 눌러보면 여기 전자세금란이 전자 발행으로 채워집니다. 네, 부가가치세 1번 문제는 이렇게 가끔 복수거래 문제가 나옵니다. 복수거래는 복수거래 단추 눌러서 두 줄로 입력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까지 잘 했죠. 다음 2번은 매입거래 문제를 냈네요. 매입거래인데 세금계산서예요. 자, 세금계산서 매입은 51이거나 54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료 설명. 판매용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받은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매입세 공제되죠.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51번 유형으로 해야죠. 날짜는 7월 20일입니다. 자, 7월 20일로 고치시고 유형은 50일이 돼야 됩니다. 50일. 분명은 천국의 계단. 수량 10개. 단가는 60만원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공급자 폼생폼 폼생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전자세금계산서죠. 1번. 분계는 밑에 보니까 외상미수금란에 인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분계는 2번 외상분계 하시면 우리가 외상으로 매입한 거니까 대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증가,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 네. 매입거래 중에서 외상분계하고서 밑에 전혀 안 고치는 경우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는 밑에 분계를 전혀 고칠 게 없습니다. 네. 잘 맞았어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 어떤 문제를 출제했나요? 세 번째 문제는 매출인데 신용카드 매출입니다.
우리 FAT 1급에서 신용카드 매출은 17번 유형 하나밖에 출제 범위에 들어있지 않아요. 17번. 자, 자료 설명을 읽어보면은 주식회사 요가야의 요가 매트를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세요. 이랬어요. 자, 신용카드 매출 17번 유형으로 하시고 외상 매출금 분계니까요. 카드 분계하면 아마 외상 매출금 분계될 거예요. 자, 신용카드에서 날짜를 확인합니다. 8월 13일 확인하셨나요? 자, 메인 매출 전표의 날짜에 8월 13일 입력하겠습니다. 8월 13일. 자, 유형은 17번 과세 매출입니다. 신용카드사는 물음표 단추 눌러서 네, 삼성카드 확인하시고 확인. 분명히는 요가 매트. 수량 단가는 지나가시고요. 카드는 항상 공급가액에다가 공급 대가 합계를 입력하는 거 알고 있죠? 77만원 입력해 주세요. 그래야 공급가액이 70만원이 되고, 여기서 거래처는 요가야에 팔았으므로 요가야가 거래처가 됩니다. 거래처는 2007번 요가야. 전자세금하고 관계없는 거래고요. 분계는 카드 매출이니까 카드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네. 네, 이 분계도 전혀 손댈 곳이 없네요. 자, 외상 매출금 삼성카드. 네, 맞죠? 네. 상품을 카드로 매출하면 거래처는 카드사가 됩니다. 외상 매출금 거래처가. 부가세 수금, 네. 상품 매출, 네, 맞습니다. 부가세 수금은 부채 증가, 상품 매출은 수익 발생이죠. 네. 그래서 67회의 메인 매출 전표 부가세 문제는요, 분계를 잘만 선택하면 밑에 전혀 수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들로 지금 2번, 3번 출제를 했네요. 다음은 4번으로 가볼게요. 매입 거래입니다. 매입인데 증빙을 보니까 계산서예요. 예, 계산서 매입은 53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재경팀 업무용 참고 도서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입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세요.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서를 산 거죠. 업무용 도서. 예, 업무용 도서 여러분 개념 과목이 뭐죠? 예, 도서 인쇄비입니다. 도서 인쇄비. 가끔인데, 가끔 도서를 비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안 됩니다. 예. 비품은요, 예, 유형자산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책을 우리가 감가상각하는 회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책은 다 비용이에요. 그래서 도서 인쇄비로 처리하면 돼요. 업무용 도서 인쇄. 자, 그러면 계산서의 날짜 8월 30일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서 날짜를 8월 30일로 고친 다음에 계산서 매입은 53유형이에요. 네, 품명에다가 비대면 세무 실무. 수량 10개. 단가는 23,000원. 그러면 23만원이고요. 거래처는 공급자 A다. A로 검색하시면 되죠. AT네요. AT. 주식회사 AT. 자, 전자계산서도 전자입력이죠. 1번 입력, 전자입력. 자, 분계는 외상으로 샀어요. 우리가 도서인쇄비를 외상 매입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외상 분계하면 안 되죠. 그리고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혼합으로 한 다음에 상품을 도서인쇄비로 고쳐줘야 돼요. 800번대. 그래서 826으로 고쳐야 되고요. 내려와서 대변에 개정과목이 뭘까요? 예,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253 하시고, 네, 금액을 23만원 입력하시고 탭키를 한번 눌러봐요. 그러면 거래처가 AT 들어가면 맞는 거죠. AT에다가 지급을 해야 될 미지급금이죠. 네. 그래서 요 매입 거래는요, 상품 매입한 게 아니고 책을 구입한 거기 때문에 밑에 분계를 대대적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예, 혼합으로 하면서 개정 과목을 완전히 다 새롭게 고쳐주는 거예요. 자변의 도서인쇄비, 대변의 미지급금. 네, 잘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어떤 문제를 출제했을까요? 네, 세금계산서 매입거래입니다. 아까 51이 하나 나왔으니까 이거는 54를 출제하지 않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자료 설명. 면세 사업에 사용할 스마트 냉장고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본 거래에 한하여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할 것, 이렇게 했어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 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고정자산 등록에 고정자산을 등록해라. 네, 고정자산 등록하라고 수행과제 문제를 이렇게 냈을 때만 고정자산 등록하면 됩니다. 네. 자, 이 냉장고가 말이죠. 이 냉장고가 비품이잖아요. 냉장고 비품인데 어디에 쓸 거냐면 면세 사업에 사용한다 이거예요.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51번 앞에서 하나 나왔으니까 또 51번을 내지는 않을 것 같다 이거죠. 아까 2번에서 그 상품 외상으로 매입한 51번 과세 매입을 출제했잖아요. 그러면 뭐 54 한번 내겠죠. 이게 바로 불공입니다. 사유는 면세 사업과 관련되는 매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를 9월 11일로 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잔표 날짜를 9월 11일로 고치시고 우선 또 데이터가 있는 거 3개 밑에 네 번째 줄에다 입력해야 돼요. 54번 9월 11일 제가 9월 11일이 아니고 21일이네요. 예, 날짜 고치십시오. 네, 9월 21일로 하시고 유형은 54. 네, 날짜가 9월 제가 처음에 잘못 입력했어요. 9월 21일로 하고 유형은 54. 자, 불공제 사유 팝업창이 떴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이라는 분이 있어요. 요거 거기를 클릭해 줘야 돼요.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 그리고 밑에 선택해 주시고요. 품명에는 스마트 냉장고. 수량 하나. 단가 300만원. 거래처는 공급자가 거래처죠. 미래전자.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혼합. 자, 상품을 뭘로 바꿔야 될까요? 냉장고니까 비품으로 고쳐주시고 내려와서 대변에 외상으로 샀어요. 그럼 뭘까요?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253 3300 플러스 탭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 고정자산을 등록할 때에 비품의 취득원가를 잘못 착각하고 공급가액으로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품은 이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건이기 때문에 매입세까지 포함해서 지금 보다시피 비품으로 회계 처리된 거죠. 그래서 이 비품의 당기 취득원가는 300만 원이 아니라 33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수행과제 1번을 우리가 했고요. 2번 고정자산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메뉴 누르셔가지고 이제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클릭하시고 위에서는 엔터를 그냥 3번 치시라고 그랬죠. 자, 차량 운반구 하나 등록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그 밑에 줄 계정을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계정 과목을 골라줍니다. 비품 골라야죠. 네, 212 비품. 그리고 확인하시고 여기에 넣을 코드는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1001번이다. 그래서 1001번 여기다 입력합니다. 1001. 자, 자산에다가 스마트 냉장고라고 해야 되겠죠? 스마트 냉장고. 취득일을 거기 전표 입력한 날짜가 취득일이죠. 2024년 0921. 자, 우리가 기초가액에다가 입력을 해야 맞을까요? 4번에 신규 취득 증가에다가 입력을 해야 맞을까요? 예, 4번에 신규 취득 증가에 입력해야 됩니다. 당기에 취득한 것은 여기 취득일이 당기인 것은 여기에 입력하는 거고요. 이와 같이 취득일이 2021년도 당기가 아닌 것이 기초가액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번에다 입력해야 돼요. 부가세 포함한 아까 전표 처리할 때 비품으로 정리한 금액 전부 입력하는 겁니다. 330만 원. 자, 이제 나머지 자료는 여기에 있는 정액법, 그 다음에 내용연수, 거기 수행과제에서 주어진 800번대 요거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9번의 삼각방법을 정액법으로 고치는 방법 1번 하면 정액법이 됩니다. 밑에 여기 메시지에 나와요. 1번이 정액법, 0번이 정률법이죠. 화면 하단에 메시지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연수 10번에다가 입력하죠. 5년이니까 5하고 엔터 치면 돼요. 그 다음에 800번대라는 것은 밑에 경비 구분인데요. 예, 기본값이 800번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등록까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54번 불공이고, 그 다음에 고정자산에 등록까지 해야 하라는 그런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 보통예금 거래내역. 이것도 앞에 66회하고 똑같이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를 냈군요. 66회에서는 환급 문제를 냈는데 이번에는 납부 문제를 냈습니다. 납부든 환급이든 간단하죠.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6월 30일 입력된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거래처 코드도 입력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납부세액은요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것을 아시면은 조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르실 때는 6월 30일 걸 조회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납부한 날짜 통장에 있는 거래일이죠. 자, 일반전표로 가야 되죠. 일반전표에 날짜를 7월 25일로 고치시고 미지급세금 부채감소 차변이 오겠습니다. 차변의 미지급세금 261번이죠.
거래처를 넣어야 됩니다. 세무로 검색하시면 역삼세무서 입력이 될 거예요. 세무. 검색어 두 자만 입력하는 거예요, 항상. 자, 차변의 금액은 2026050이죠. (2026,050) 입력하시고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입니다. 은행이 신한은행이죠. 신한 검색해 주시고요. 신한은행 보통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대변에다가 2026 000 050이죠. 숫자가 복잡하네요. 2026 050 숫자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미지급금의 미지급 세금이에요. 미지급금이 아니라 261 미지급 세금의 거래처에는 역삼세무서가 들어가야 되고 103번 보통예금 대변에 있는 거래처에는 98001 신한은행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거래처를 서로 바꿔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부가세 6번째 문제는 부가세 납부에 관한 문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67회의 결산은 어떤 문제를 냈을까요? 1번 장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비용의 예상을 문제로 냈네요. 이거 1번이 비용의 예상이에요. 일반 전표에 수동 결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된 비품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비품만 하라는 건가요? 참 특이하게 문제를 냈습니다. 아까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해 보니까 차량 운반구도 하나 있었죠. 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비품만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비품 고정자산 등록했던 거에 가서 금액을 복사해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거는 자동결산 사항이에요. 자, 2번과 3번이 자동결산인데요. 2번이 좀 특이하게 냈어요. 비품 하나만 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행과제 1번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문제 하겠는데요. 1번은 이건 수동결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용의 예상이니까 여기서 비용의 계정과목이 뭘까요?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차입금이니까 차입금에 대한 것은 이자 비용이잖아요. 비용을 예상시켜 줘야 돼요. 발생시켜야 되니까 차변에 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기간이 경과했지만 지금 지급을 아직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비용의 예상은 미자 돌림이죠. 예상은 미자 돌림. 대변에 가는 부채 계정인데 계정 과목이 뭘까요? 미지급 비용. 그렇습니다. 미지급 비용입니다. 금액은 132만 원입니다. 비용의 예상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론에서도 이런 수익과 비용의 이연이었나요? 그 문제를 하나 출제했고요. 이와 같이 결산해서 비용의 예상을 또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차변에 이자 비용 931번이에요. 자, 거래처 적요 모두 생략하시고요. 금액은 1320000이죠. 1320000.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죠. 미지해서 미지급 비용 해야 됩니다. 미지급 비용을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 미지급 금으로 그냥 하는 경우 있어요. 미지급 금 하면 이 문제에서는 틀립니다. 미지급 비용으로 꼭 하셔야 돼요. 132만 원. 네.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결산을 하기 위해서 아까 고정자산 등록했던 화면에 가세요. 가가지고 차량 운반구도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고정자산 등록된 비품의 감가상각비만 계상하라고 그랬으니까 네, 비품 여기 우리 스마트 냉장고 클릭하시고요. 이 금액을 복사를 뜨세요. 회사 계상 상각비. 예, 요거를 이제 입력할 거니까 컨트롤 C 해 놓으시고요. 전체 메뉴에 가서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야죠. 네,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결산 일자를 1월부터 12월까지로 항상 입력해야 돼요. 자, 매출원가 경비 선택에서는 그냥 확인 누릅니다. 자,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다가 먼저 입력을 할까요? 거기 결산 자료에 자료 3번에 있는 숫자 5,400만 원은 여기다 입력해 줘요. 54 플러스 엔터. 자, 그 다음에 비품 감가상각비는 어디로 가느냐? 밑으로 좀 내려가면요. 감가상각비라고 나옵니다. 감가상각비. 나왔죠? 거기에 비품 쪽을 찾아보세요. 여기죠? 예, 감가상각비 찾으시고 비품. 거기다가 컨트롤 V. 아까 22만원 메모했다가 여기다 입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복사해와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도 되죠. 22만원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표 추가를 눌러야 되죠.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 꼭 누르고 맞춰야 돼요. 전표 추가.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해서 예까지 눌러야 돼요. 또 확인도 눌러줘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수행과제의 1번 수동결산 하나, 자동결산에서 그동안 앞에 문제, 기출문제까지는 자동결산이 데이터 하나만 입력하는 것으로 쭉 출제를 했었는데 67회에서는 지금 데이터 2개 넣는 것을 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과제 2번을 할 차례입니다. 수행과제 2번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전표 추가는 어디서 누르느냐면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 누르는 거고요. 거기에 요 날짜, 2개 날짜 입력하는 거 알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먼저 실행을 합니다. 손익계산서 클릭하시고 12월로 입력하면 작성되죠. 그리고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엽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아니오를 하세요. 아니오. 아니오 하신 다음에 처분 예정일 거기에다가 2025-0226 그리고 처분 확정일에 2024-0226 두 날짜를 입력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를 꼭 눌러야 돼요. 예, 전표 추가 눌렀죠? 5건 추가되었습니다. 나오잖아요. 확인. 네, 여기까지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조회 작성해야죠. 네, 전체 메뉴에 가서 재무상태표 클릭하시고 12월에서 엔터 했을 때 에러 없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에러가 나오는 경우는요. 앞에서 뭔가를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손익계산서 조회 작성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2개 날짜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누르고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면은 이와 같이 에러 없이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산 문제를 마쳤고요. 바로 이제 실무 수행 평가를 여러분이 62점 플러스 8점 해서 70점을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정확하게 수행했다면
이 답안이 전부 정답이 될 것이고요. 일부에서 실수를 했거나 하지 않았다면은 일부에서 여기에 배점이 누락되겠죠. 그것이 이제 감점으로 해서 점수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 해보겠습니다. 회사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 등록에 클릭을 해놓고 대표자 박현우 맞습니다. 사업장 세무서는 역삼 맞습니다. 표준 산업 코드는 G40 표준 산업 코드 찾는 거 어디에 있습니까? 14번에 10번에 10번에 여기 아까 업종 코드 넣으라고 하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G47이네요. 그래서 답인 3번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문제.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라 하는 건데요. 표준 산업 코드를 확인하는 문제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라. 그래서 거래처 원장을 여시고 6월 말을 물어봤으니까 앞에 날짜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라고 그랬죠. 뒤에 날짜에다가 6하고 엔터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을 문제를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253 미지급금 거래처별로 잔액을 보는 거니까 거래처에서는 그냥 엔터를 계속 쳐가지고 모든 거래처가 다 보이도록 해야 되겠죠. 자, 109번 맨 위에 있습니다. 맞았죠? 그 다음에 131번 월드 맞았죠? 다음에 33,000번 최고법인 맞았죠? 우리카드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우리카드가 답이니까 마우스로 4번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거래처 원장 문제입니다. 12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뒤에 날짜만 6월을 클릭하시고 12로 고치고 엔터 한번 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을 이 문제를 보시면 251번이라고 알려줬죠. 여기를 251로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거래처별로 봐야 되니까 엔터를 계속 쳐야죠. 그러면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별 잔액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옳은 것 찾으라고 그랬어요. 2180 폼생 폼 1210만원 1번이 옳죠. 옳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1210만원 폼생폼 맞았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1번 클릭하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요. 여러분이 이제 14번부터 32번까지 이제 수행을 쭉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일단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들여서 14번부터 32번까지 답안 찾아보도록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답안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답안 찾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다든가 이러면 꼭 질문해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